안녕하세요.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. 오늘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아주 큰 법안이죠.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. 이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우리 삶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. 세금부터 시작해서 복지, 이민, 또 환경까지 정말 많은 분야를 건드리고 있어요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법안 속에서 특히 바다님들께 중요할 만한 내용, 그 핵심이랑 의미를 좀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세금 변화겠죠. 네, 맞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17년에 있었던 대규모 감세안, TCJA라고 부르죠. 이 법안의 개인소득세율하고 표준공제 혜택, 이걸 이제 연구한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랑 높은 공제 혜택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는 거죠. 아, 그 감세안이 계속 가는군요. 네. 그리고 특히 자녀세액공제, 이것도 중요한데 2028년까지는 1인당 2,500달러로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2,000달러로 조정이 돼요. 근데 이때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화가 있다고요. 자녀 세액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달라진다면서요? 네,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핵심인데요. 2025년부터는 세금 보고를 하는 부모님, 그러니까 본인도요. 근로가능한 사회보장번호 SSN이 있어야만 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아, 이전에는 자녀만 있으면 됐는데 부모도 필요하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이전에는 자녀만 SSN이 있어도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변화는 혹시 서류미비 신분인 부모님을 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. 이건 바다님들 커뮤니티 일부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SSN 요건 강화.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. 그럼 다른 세금 관련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팁소득이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에 대한 공제도 새로 생기고 또 그 주 및 지방세, SLT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몇 가지 새로운 공제가 생기고요. SLT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. 다만 그 SLT 공제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라서요.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반면에 그 전기차 구매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친환경 관련 세금 혜택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중요한데요. 해외로 돈을 보낼 때요. 송금액의 3.5%를 소비세로 내야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. 와, 해외 송금의 세금이라니. 3.5%면 적지 않은데요? 이건 정말 해외에 계신 바다님들께는 큰 뉴스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. 이야, 세금 변화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게 다가 아니죠. 복지나 이민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, 푸드스탬프, 스냅이라고 하죠. 여기는 일을 해야 혜택을 주는 그 근로 요구 조건이 더 강화되고요. 수혜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나 이민 신분에 따른 제한도 더 엄격해집니다. 아, 점점 더 받기 어려워지는 거네요. 네, 그런 방향이죠.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. 특정 이민 신분자의 연방정부 지원 자격을 좀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대출 조건 같은 것도 바뀝니다. 그리고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요? 위험 분담이라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? 네. 그 위험 분담 제도, 이건 이제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졸업생들이 대출을 잘 못 갚으면 대학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졸업생 취업이나 상환 능력까지 대학이 신경 쓰게 만든다는 거군요. 네,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 교육의 질이나 졸업 후 성과에 대학이 더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망명 신청이나 노동허가 신청 같은 거요. 이런 데 새로운 수수료가 붙거나 기존 수수료가 오르고요. 노년 측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수혜 자격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세금 반면 같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동시에 복지나 이민 관련 문턱은 더 높아지는 좀 상반된 방향의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네요. 그럼 지출 쪽은 어떤가요? 국방 예산은 늘고 환경 예산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국방 분야에서는 해병대 시설 개선이나 함선 건조, 미사일 방어 이런 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요.
반면에 그 이전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었죠.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관련 예산들,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이나 전기차 지원 같은 예산은 대거 삭감됩니다. 차량 배출가스 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고요. 아, 환경 쪽은 좀 예산이 줄어드는군요. 네, 그리고 또 전기차 소유주에게는 연방 등록비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.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네요. 우리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법안은 진짜 세금, 복지, 이민, 에너지, 국방, 미국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인의 세금 부담부터 시작해서 기업 활동, 이민 정책, 환경 규제까지 그 영향이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세금 감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면서 동시에 복지나 이민 자격은 강화하고 환경 규제는 완화하는 좀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.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미국과 교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바다님들의 삶과 또 비즈니스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지 아니면 또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이걸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점이 앞으로 지켜볼 흥미로운 부분이죠. 결국 이 법안은 뭐랄까, 미국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?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다시 그리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바다님들께서는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앞으로 상원 통과 여부 등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